네, 입시 시간이 다가오면서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수험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파는 아니지만 영상 10도 정도의 다소 쌀쌀한 날씨인데요. 선배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후배들의 열띤 응원으로 이곳 시험장 앞에서는 후끈한 열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남도 내에서는 47곳의 시험장에서 17,700여 명의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봅니다. 수험생들은 앞으로 40여 분 뒤인 8시 10분까지 입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시험은 입시 30분 뒤인 8시 40분 국어 영역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 수능에서만 72명의 수험생들이 전자기기를 휴대해 성적이 무효 처리된 만큼 수험생들은 휴대전화나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진 않은지 입실 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수험표와 신분증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수험표를 분실할 경우를 대비해 응시원서에 붙였던 사진과 똑같은 사진 한 장을 챙겨가면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2외국어와 한문을 보지 않는 학생은 오후 4시 30분에 시험이 끝납니다. 제2외국어 과목을 신청한 수험생은 5시 40분에 모든 시험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 시각은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정답은 시험이 모두 끝난 직후에 발표되고 수능 성적은 다음 달 5일 통보됩니다. 지금까지 여수고등학교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 수능을 치르는 도내 섬 지역 수험생이 19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여수 연암고 학생 23명 등 섬에 거주하는 수험생 197명이 시험장 근처에서 숙박한 뒤 시험을 치를 예정이라며 숙박비와 교통비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수능 시험이 끝난 뒤 수험생들을 위해 체험활동과 대학 방문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기준 전국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게 나온 가운데 전남 지역 취업자 수는 소폭 늘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남 지역 취업자는 98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늘었고 실업자는 9천여 명 줄면서 실업률은 0.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공공서비스와 건설업 등은 늘어난 반면 농림어업과 숙박, 음식업은 줄었고 특히 임금 노동자 가운데 상용 노동자는 4.3% 늘고 일용 노동자는 0.5% 줄었습니다. 순천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부터 한 달여 동안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며 부패가 쉬운 채소류의 경우 전용 수거 용기와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순천시는 또 김장 쓰레기의 무단 투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민주평화당이 3개월 당원 자격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는 제 식구 감싸기라며 이 의원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음주운전 파문을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민평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어제 이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3개월 정지 결정을 내리고 사회봉사 100시간을 권고했습니다. 당원의 전체 이익을 해치는 그런 직접적인 해당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제명은 선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현재 맡고 있는 전남도당 위원장직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징계 결정에 앞서 회의에 출석해 사건 경위를 설명한 이 의원은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그것을 겸허히 수용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정에는 이 의원을 제명할 경우 국회 내 민평당 의석이 13석으로 줄어 원내 입지가 한층 위축되고 공동교섭단체 복원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는 이번 징계를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며 이 의원이 음주운전을 살인이라고 규정한 만큼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기가 한 말도 뒤집는 그런 행위를 해놓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고 자진 사퇴를 하루빨리 결단을 하는 것만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본보기가 될 수 있겠죠.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박진성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현재 순천대 총장은 공석인데요. 새 총장 선출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대는 최근 박 전 총장의 사직서가 수리돼 총장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학내 구성원들의 합의를 거쳐 직선제 선출 방식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 규정 개정과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남아있어 내년 학사 일정 전에 후임 총장이 선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된 광영 태인동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선도지역 신청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지난 8월 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광영동 태인동을 선도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국토부에 선도지역 지정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경우 활성화 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의 추진 시기를 앞당겨 신속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올해 쌀 목표 가격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소속 400여 명은 최근 집회를 열어 정부와 여당이 결정한 쌀 목표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고 정부가 수확기인데도 쌀을 방출해 쌀값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농민회는 또 오는 21일 전국 농민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점거농성과 함께 도내 시군별로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한 시골 책방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찾는 손님은 줄었지만 여전히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1층에 자리한 책방입니다. 세월이 켜켜이 쌓인 낡은 서적과 갓 출간된 책들이 조그마한 책방 안에서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문을 열었던 이 책방은 지금까지 80여 년 3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책이 귀했던 시절에 문학에 대한 갈증을 풀었던 동네 도서관으로 또 주민 사랑방으로 사랑받았습니다. 그때 김영석 씨 에세이가 그렇게 날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그놈을 2달에 걸쳐서 내가 빌려다가 본 적이 있어. 여기 사진 봤는데 비싸서 사들 못하고. 장흥의 첫 서점으로 인근 완도와 강진에까지 각종 책을 공급할 정도로 번창했던 이 책방은 빛바랜 추억에 자리를 조금씩 내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에 밀리고 북카페 등으로 바꾸는 세태 속에서도 책만을 위한 공간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또 독자와 함께 운영하는 그런 서점, 지금 도시에서 조금 생겨나는 골목 서점, 동네 서점처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책방 가운데 하나인 문화당 서점. 80여 년이란 세월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깊고 그윽한 책의 향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시의 하수도 사업 감사에서 부적절한 행정 처리가 적발돼 비용 회수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집니다. 순천시는 지난 9월부터 한 달 가까이 하수도 사업 감사를 실시해 불법 설계 변경과 대금 과다 집행 등 9건의 부당 행정을 적발하고 29억여 원의 비용에 대해 회수나 감액 조치를 내렸습니다. 순천시는 또 일부 공사 과정에서 유착 관계가 의심돼 해당 전현직 공무원과 업체 등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배기가스에 노출돼 일을 해왔던 환경미화원들의 산업재해가 인정된 가운데 순천에서도 2명의 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순천지사에 따르면 순천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폐암에 걸린 2명의 산업재해가 인정돼 치료기간 실업급여와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산재 신청을 한 2명은 20여 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폐암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 가운데 1명은 최근 숨졌습니다. 도내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 명단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 고액 상습 체납자는 1,325명으로 지난해보다 167명 늘었고 전체 체납액은 795억 원으로 개인이 382억 원, 법인이 413억 원의 세금을 미납했습니다. 또 최고액 체납자는 광양에서 부동산업을 했던 모 업체로
취득세 등 모두 55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 공매 처분과 함께 관어사업 제한과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산불 예방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리산 입산이 통제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남부사무소는 오늘부터 한 달여 동안 노고단 고개와 성삼재 등 모두 6개 구간 16.6km에서 입산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소는 또 해당 구간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라며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광양시의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사업이 우수시책으로 선정됐습니다. 광양시가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적응과 정착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2018년 저출산 우수시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으로 광양시는 다음 달 3차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겨울철 본격적인 김 생산 시기를 맞아 해경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였습니다. 내륙 곳곳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가시거리가 좁혀져 있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고요. 서쪽 곳곳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은 아직까지 보통이지만 익산과 예산 등 충청과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다소 탁하고요. 오늘 늦은 밤부터는 미세먼지가 일부 유입되면서 내일은 더 많은 지역에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8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해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는 약간 나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